자, 지금 어디를 보냐면 38쪽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앉는 부분은 제가 이순환으로 지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순환 때 또 중요한 부분 또 해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 들어가거든요. 기본 강의라 해서 그러니까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잘 따라와야 제가 이순환, 삼순환 갈 때 정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요 내용도 못 따라와 주시면 이순환 갈 때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80%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만 복습 들어가고 나머지 80%가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제 거기에다가 덧칠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지금 기본 과정에서 놓쳐버리면 상당히 이제 3월 4월 가서 힘들어 한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자,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심화학습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네가 알려준 곳에서 하나도 안 나와버렸다 이러면 뭐하냐고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게요. 왜 그러냐면 책부터 읽으면 전부 다 또 다른 생각들 하고 있으니까. 저도 다른 생각하면서 읽지, 선생님들도 다른 생각하면서 또 듣지, 이러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설명부터 좀 한번 하고, 하기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어차피 모르니까. 자, 이거 봐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수립 절차까지 갔어요.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군수만 수립을 합니다. 수립한 내용하고 요거 요런 내용을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걸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승인권자가 문제인데, 옛날에는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자들이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 건 말이 되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됩니다. 뭘로 개정되냐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도급에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해라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시도지사로 이게 바꿔져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승인권자가 시도지사급입니다. 자, 그러면 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직근 상급행정청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걸 승인이라 그래. 시장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 잡으러 온다. 우리 주무시는 분 없어요? 오지 마세요. 여기 좋으시는 분만 있어요. 개그해야지, 진도 나가야지, 별표 치라고 해야지. 이게 봐요. 시도지사급인데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그러나 이자는 시도지사급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자가 수립하면 승인이 없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없죠. 수립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이죠.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은 맞죠. 그러나 이자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뜬다고. 그게 시험 문제예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 그게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면 다 맞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 하면 틀린지 알아. 근데 시험 문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가 떴느냐, 이거 하나만 딱 된 거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 이 지문이 뜬 거야. 그건 또 처음 보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취재되면 맞는데 하나만 딱 되니까 또 그건 처음 보는 거야. 맞아 그럴 것 같아 해버린 거야.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없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다. 이거 세 번째.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할 때 승인 절차예요. 하트 모양 2개 나오는 거야. 똑같이. 그림책 봐야 돼. 책에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합니다. 협심증 하트 모양 2개. 협심 이렇게 걸리죠. 협의심이 이렇게 걸리는 거야. 협의심이.
내용 됐어요? 협의 후 심의. 자, 여기 봐요. 도지사가 이제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이겠죠.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협의를 갖다가 받는 자가, 요청을 받는 자가 키를 가지고 있는 자야. 전문가라. 이 자가 30일 이내에 둥그스름하게 똑같이 가자 이렇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의견을 제시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똑같아요.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자하고 원칙적인 시장 군수한테 송부를 해버려요. 자기가 내용을 확정지은 게 아니니까. 도지사가 오픈시키는 거 아니에요? 송부해버리면 시장 군수가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렇게 딱 뜨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또. 야, 이게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내용 돼요?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주셔야 돼. 여기. 요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 제가 설명 방금 이 드린 부분을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오른쪽 39쪽. 자, 39쪽에 보면 6번. 거기에 이제 6번에 동그라미 1번 도지사 승인 이렇게 나오죠? 시장 또는 군수는 네모 딱 한번 엮어. 시장 또는 군수, 시장 군수를 얘기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또 변경하려면 이렇게 들어갔네.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게?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로 간다 이 뜻이야. 변경할 때도 똑같이 승인받자 하는 내용이야. 변경할 때는 생략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틀려. 내용 아시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도지사 승인.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자.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놔두고 이순한테 갈 겁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협의의 동그라미, 심의의 동그라미. 협의, 심의.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먼저, 심의가 먼저. 협의가 먼저. 자,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에 동그라미 치고. 누구와 협의, 누구의 심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협의, 심의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승인 절차에. 자, 의견 제시에 네모 딱 엮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밑줄 긋고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승인권자한테 의견 제시하자 하는 내용이죠. 자, 5번 별표.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송부 및 공고 열람. 밑줄 한번 그어놓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 송부 밑줄 한번 그어놓고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그 계획을 공고하고, 자, 공고하고 동그라미.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게 중요하다. 도지사가 한다면 틀려요. 도지사가 한다면 틀린다. 중요하다. 야, 됐어. 지금 뭐를 했냐면, 지금 도지사가 승인할 때 이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송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자가 이렇게 하자 이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럼 뭐를 할 거냐? 나머지가 이거예요.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이자가 수리권자이면서 승인권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자가 수리권자이면서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한테 승인받자는 말이 없다.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가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했을 때 나머지 남는 절차가 이 절차가 남는다고. 그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딱 더. 자,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수립권자이면서 승인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에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는 말이 나온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는 수립권자이면서 승인권자인 이자는 송부를 협의 요청을 받은 자한테만 송부하면 되지. 자기가 또 수리권자이니까.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한다.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따라서 두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씩 나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이 내용을 지금 파란 분필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게. 확인. 자, 38쪽 38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 부위를 보면 자, 협의심이 나오죠. 자,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밑줄 그었습니다. 여기는 시장군수 빠졌어요. 시장군수는 이제 도지사 승인 받는 거니까 이자는 승인이 없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똑같은 절차로 가자. 이 내용이요. 승인이 없으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협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한다. 심의 동그라미 딱 치고. 여기는 이제 승인이 없으니까 내용 됐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위에 의견 제시에 네모 한번 딱 엮어보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밑줄 30일 이내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의견 제시 밑줄 며칠 이내 협의 요청 받아서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자. 자, 공고 열람. 자, 공고 열람. 요것도 별표 한번 딱 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줄 한번 딱 긋고. 요자는 자기가 수립권자이면서 승인권자니까 승인이 없으니까 수립권자 위치에서 공고하고 일반에 열람하자. 이 내용이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 송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여 그 계획을 공고하고 공고 동그라미 딱 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 네모 한번 딱 엮어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 내용이에요.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 이제 또 한 문제 잡아갔어. 이제 38문제만 잡으면 돼. 왜 밑줄 안 해요? 밑줄.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12문제니까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요?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28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거라고 29위는. 그러면 이게 나오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그러면 12문제가 딱 튄다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아. 일단은 출제 영역에서 이 한 문제 한 문제니까 두 문제 맞췄다. 38문제만 잡아가면 된다. 어떻게 믿들 않는 분위기 어떻게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39쪽 7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타당성 검토 이렇게 나와요. 별표 하나 딱 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동그라미 딱 칩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성 여부 밑줄 재검토 동그라미 쳐요. 정비하여야 한다. 밑줄 긋고.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잠깐만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을 두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을 둔다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여기에 떠요.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수가 5년마다 재검토하자, 타당성 검토하자, 이 지문이 있다. OX 없다. 이게 있을 때만 나오는 계획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항상 어디에나 있는 계획은 아니다. 5년마다 재검토를 둔다 하는 건 어디에만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해서 우리 200만 도시로 만들겠다. 배후 산업단지는 몇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이에 따른 기반시설은 몇 가지 종류고 어느 정도까지 규모까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큰 틀을 잡아요. 근데 느닷없이 없었던 어떤 행사가 치러지는 거예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없었던 예를 들어서 체육관도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수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건설이거든요. 그러면 주택건설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주택건설 하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없다고.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가 들어가줘야 그런 것 등을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5년마다 재검토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상위 계획에 반영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한번 반영 의무 밑줄만 그어놔요.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 밑줄. 자, 우선한다는 얘기는 상위계획이란 뜻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잡고 밑줄만 그어놓고, 자, 넘어가요. 40쪽 가겠습니다. 4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국토의 계획이 요행하는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뭐냐? 자, 박사네.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밑줄. 요거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이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밑에 점.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동그라미. 따라서 5년 들어가는 4번이 정답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틀려버리면 나 몰라. 이거 어디서 맞추려고 그래 이거. 자, 도시군 관리계획 할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할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잠깐만. 도시군 관리계획 어디까지 설명이 들어갔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을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한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이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 지난번에 안 했죠.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예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다음에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거 이제 구속적 계획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걸 볼 겁니다. 이 내용은 뭐 시험 문제 이거 관련된 문제가 뭐 10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거 첫 글자 안 딴다고 그랬어요. 안 딴다고 그런 말 안 했지?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할 거. 자, 41쪽 봐요. 41페이지 보면 10% 정도 한 암이 처리된 부분 별표 쳐져 있어요. 이건 별표 치라고 그랬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글자 안 딸 겁니다. 용계 기도지앱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뭐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용계 기도지비에. 자,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 밑줄, 용도 지구 밑줄 거예요.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오죠.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렇지. 용도 지구를 변경하려고 그래.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간다. 잠깐만. 여기 한번 써볼 거예요. 첫 번째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구 이렇게 나오죠. 용도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래.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또는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지정하려고 그래요. 변경하려고 그래요.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한다면 돼, 안 돼? 틀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면 틀려요. 이걸로 결정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거기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읽어요. 옳지. 자, 개발 제한 구역부터 우리 선자원 보호 구역까지 밑줄 그어놓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 네 가지 불러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수산 자원이요, 수자원이요. 수산 자원이죠. 수자원 하면 틀려요. 예, 오늘 또 다 할 겁니다. 수산자원이 뭐고 수자원이 뭐고. 자, 봐요. 다시 한번 용도구역 네 가지 시작.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잘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관리구역.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봐.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모두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금연구역. 용도구역이에요? 아니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용도구역이에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 네 가지가 용도구역입니다. 내용 됐어요? 라고 법에서 정했다는 얘기지. 이걸 법정용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법정용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요건 요런 것들은 법정용어가 아니에요. 예? 예. 자, 구역으로 끝난다 해서 모두 다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해해요? 국토계획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용도구역이요. 지역으로 끝난다 해서 모두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배울 거야. 21개의 세분되어지는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에요. 오늘 배울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용도지역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아, 모르지. 지금 그건 농지법상 용어야.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지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모두 용도지역이 아니라니까. 습지보전지역. 용도지역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나와. 내용 아시겠어요? 지역으로 끝난다 해서 모두 용도지역이 아니며 지구로 끝난다 해서 모두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구역으로 끝난다 해서 모두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률로 이것만 용도지역이고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만 지구고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용도구역. 이제 해볼 거예요. 다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뭘로 한대야?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결정하는 거야. 내용 됐어요?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해서 정하려고 그래. 뭘로 한대요? 이걸로 하는 거야. 내용 됐어요? 자, 좋아요. 자, 세 번째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이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정비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뭘로 한다? 개량하는 것은 또 뭘로 한다? 옳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그러면 도로를 설치하는 거, 도로를 갖다가 선형 개량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 두 가지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도시개발 구역 정비 구역이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요. 구역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면 틀리지. 내용 됐어요? 사업입니다. 사업이. 예? 자, 다섯 번째 G로 시작하는 구역과 계획이 나오죠. 불러요. 옳지, 한번 더 읽어요. 자, 거기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괄호 연결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구역 계획 두 가지 나옵니다.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옳지. 자, 이 6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용도 구역.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 네 번째 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 보고 이제 선생님들 천장 보세요. 천장. 눈 감지 말고, 눈 감으라 그랬더니, 눈 감고 하라 그랬더니 주무시더라고. 그래, 눈 감지 말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안 보고 줄줄줄 시작.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또 문제 정리 한번 합시다.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부터 봅시다. 8번 문제. 다음 지정 변경 계획 중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 맞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해당 사항이 없다. 2번 정답.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왔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자,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 이 문제 나왔거든요. 자, 28회 안 나오고 그러면 29회 또 나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오면 무조건 정답. 또 하나 맞췄네. 벌써 이제 37문제만 잡아가면 돼요. 예. 진짜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맞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구역, 취소구역 다 맞죠? 예, 요렇게 된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정리 한번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갑시다. 4번 문제부터 안 풀어져 있나요? 앞에 4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4번.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도시군의 종합계획이다. 선생님들 맞죠? 종합계획 밑줄. 종합계획이라는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수립의 지침이 되죠. 맞죠?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 되지 아니한다. 맞죠? 자,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해야 된다. 이 자만 하는 거죠? 맞고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나주시 거기 다시명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될 수는 없다. 있다. 연계 수립이죠? 연계 수립 가능하다. 있다. 자, 5번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8만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자, 2번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기초사의 내용에 토의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 4번 5년 이내에 토의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가 맞아요? 틀렸죠? 자, 이거 봐요. 여기 틀렸죠? 이거 봐봐. 기초조사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니까 이건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인데 이걸 한 적이 있으면 이걸 생략한다는 얘기지. 이걸 생략하는 게 아니야. 토의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고. 내용 됐어요? 예. 자, 4번이 틀렸고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 의견. 구의회는 없어요. 지방의 의견 청취죠? 예. 6번 가겠습니다. 6번 정답이 2개 나오네. 교정을 못했네요. 자, 6번 틀린 것은 1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밑줄 주민관계전문가 밑줄 맞죠? 2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에 대한 승인을 도지사에게 받아야 돼요. 맞죠?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에 대한 승인을 국토교통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땡. X.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없다. 수립권자가 아니다. 도지사는 아예 수립권자가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예 아닙니다. 자, 틀렸다. 도지사는 뭐 아무튼 4번이 틀렸고 또 4번도 틀렸어요. 도지사는 아예 수립권자 아니면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3번 4번 2개 나오네요. 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밑줄 긋고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밑줄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자, 우리 이제 어디 보냐면 선생님들 42쪽을 딱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봤어요? 42쪽. 자, 봐요. 제가 이 중요한 부분 일순환에서 기본 과정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요걸 먼저 하고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책을 한번 체킹 한번 해보게요. 포인트를 잡아가겠습니다. 이게 한번 잘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내용이요. 이 내용. 그래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뭐냐? 이건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삼순환에서 할 거야. 심화학습에서. 자, 이건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이건 일순환에서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안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입안권자가 누구냐 하는 걸 지금 볼 거예요. 근데 지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입안권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결정권자가 나와. 그렇게 안 나온다 하는 게 나와버리면 이제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난이도 상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출제 영역이 아닌데 출제해버리는 경우. 자, 보세요. 결정권자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정권자의 가중을 두어서 제가 가중치를 두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입안권자 볼 거예요.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하느냐 하는 거야. 자, 이해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봐요.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누가 되냐면 도시군수가 돼야 돼요. 도시군수가. 자, 그러니까 도시군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특별자치시장에 특별자치, 도지사, 도내에서는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칙적인 입안권자예요. 도시군에 대한 관리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수가 해야지. 원칙적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네. 이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도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철길을 깔고 KTX를 깔고 뭐 이런 내용이요. 근데 여기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여기 나주시 다시면까지 나주시까지 요렇게 광주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도로가 연이어졌으니까 다시면까지 이렇게 깔려고 그래.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인접한 도시군의 일부를 포함하거든요.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같이 해야 된다. 행정구역이 나주시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입안을 합니다.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그래. 야, 나주시 니네 행정구역이니까 네가 해. 아니요, 너가 해. 이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듣기만 합니다. 나주시 여기 같이 한다. 여기까지만 지금 보는 거예요. 기본 단계에서는. 또는 협의가 안 되고 쌈박질하면 어떡할 거냐. 도내에서는 한평군하고 이렇게 목포시에 걸쳐 있으면 도지사가 강제 지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서로 쌈박질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시도에 걸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보자고요. 이순환 때 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놓아두고 이 부분만 같이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건 구체적인 실행하는 계획이죠.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KTX 하나 깔려고 그럽니다. 국가계획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도에 있어서 강원도 알페시아 사업처럼 이와 같이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적인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방향 잡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수만 나오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도 실행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 있고 도 내에서 도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도 있다. 방향 잡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말. 뭐 요 정도만 틀을. 자, 그래서 어떻게 잡아가냐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동도지사 장관 플러스 잡아주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군수만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특공장도로 갈 겁니다. 특별시장부터 이렇게 도시군수.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자. 이자들이 공동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장과 나주시장이.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도지사가 한다. 일단 따르세요. 특공장도. 이해는 나중에 하자고요. 2순환 3순환 때 하자고. 특공장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특공장도. 자, 특은 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공은 뭐예요? 이자들이 공동으로 입안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도는 장관, 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특공장도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입안권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정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도지사도 이렇게 입안을 할 수 있구나, 뭐 요 정도. 실행하는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이고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 이해하고, 이 부분을 잠깐 체킹 한번 해보게요. 특공장도를. 자, 42쪽 보겠습니다. 42페이지 갑니다. 자, 재료의 원칙 동그라미 딱 치고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딱 긋고.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은 도시군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자, 연계 입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의 밑줄. 특별시, 광역시, 나주시로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줄,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밑줄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수 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도 나주시 일부를 포함해서 뭐 입안할 수 있죠. 수립할 수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다. 요 정도 밑줄만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2번 공동입안 네모 딱 엮고 특공장도에서 이제 공동입안 이렇게 갈 겁니다.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 밑줄 공동으로 입안 네모 공동 입안 이렇게 갑니다. 특공장도 입안할 자를 정한다. 밑줄 그어놓고. 협의 지정입니다. 입안할 자를 정한다는 말이 뭐 그 정도. 공동으로 입안한다. 아니면 니네 행정구역이니까 네가 해라 해서 이제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놓아두고 예외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딱 엮어놓기만 해요. 특공장도에서 공동입안,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 내용이거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밑줄. 자, 누가 입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급행정청인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말이 나오고,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에 다른 건 안 읽어도 좋은데 국가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 부분만 네모 딱 엮어요. 일단 국가계획 딱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뭐 KTX 깔겠다 국토교통부입니다. 자, 인천국제공항 설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오른쪽 위에 도지사 이렇게 나와요. 도지사 네모 딱 엮고, 도지사 네모 엮어요. 자, 도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다. 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 해서 나와주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밑에 안 읽어도 괜찮아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암이 처리된 부분. 자, 됐어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입안권자는 누구다? 특공장도. 입안권자 누구다? 특공장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안의 기준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딱 쳐요.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말 나와요. 자, 이건 또 중요하다. 별표 치고. 자, 밑줄 그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와 뭐에 부합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하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상위 계획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 내용이라는 거. 그 정도 체킹하고 나머지는 2순환으로 돌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44쪽을 딱 봅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 봤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2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이거 별표 하나 딱 치고 이게 시험의 출제 영역. 이게 시험의 출제 영역. 별표 크게 쳐놔야 돼요. 별표 쳐놨어요? 자, 이걸 내가 이제 강조할 거야 하나하나. 2순환, 3순환까지 가면서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또 엊그제 법이 또 개정이 많이 됐는데요. 선생님들 이 부동산 공법은 특히 특징이 뭐냐면 중간중간 법이 엄청나게 개정이 돼요.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정된 내용이 뭐 학원에 오픈이 돼 있다는 거나 이런 걸 갖다가 다운받아서 절대 볼 필요는 없다. 혼란만 가중시키니까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출제 영역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자료를 갖다가 출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책임은 제가 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게 내용이 막 나왔냐면 거기에 제한 요건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5번이 또 생겨가지고 5번에 또 1번, 2번 막 이런 내용이 또 생겼어.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법이 개정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봐가지고 시험 문제 전혀 안 나온다 하면은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건 제가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는 것만 할 거니까 어디에 자료를 출력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자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갔고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다 반영을 해드릴 거니까 우왕좌왕 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뭘 해달라고 이런 거 부탁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항상 내가 이거 바뀌는 영역만 제가 시험 문제 나올 영역만 말씀을 드린다고 쓸데없는 시행령에서 막 개정되는 것들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려요. 혼란만 가중하고 시간만 낭비되니까 절대 자료를 출력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해요. 자, 그러면 위반 제한 나오죠? 위반의 제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잘 이해를 좀 한번 해봐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주민이 뭐 이렇게 행정처와 다툼을 전혀 벌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계획은 주민을 구속한단 말이에요. 일반인을.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하고 함께해요. 행정청하고. 이게 상당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템스강이라든지 세느강 이런 주변에는 각종 문화시설 등이 많이 이제 있죠. 공공시설 등이 그런 걸 유치하고 있죠. 그러나 한강 주변에는 그런 것 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주민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계획국권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청만이 이게 전부 다 공동 위반은 이자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행정청만이 위반을 하고 수립을 해요. 그런데 주민이 타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주민을 구속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위반을 주민과 함께 하는데 행정청이, 우리나라는 이 위반 제도에서 수립제도에서 위반 수립제도에서 주민이 타치를 못해.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두느냐, 이 구속적 계획이니까 이게 행정법에서는 위반 신청권이라고 그럽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 이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아요.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위반 신청권이라고 안 하고 위반 제한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반을 제한할 뿐이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위반은 누구만 하냐면 계획법권 원칙에서 행정청만이 한다고. 시험 문제가 이런 시험 문제가 떴다니까. 주민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어떤 일부에 대해서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던 거예요. OX. X지. 행정청만 위반한다니까요. 우리는 주민은 위반을 못해. 위반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위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위반 신청권이라고 하지 않고 위반 제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들도 보면 뭐 주민이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행정법에서 나오는 입안 신청권이거든. 이게 우리도 그거 이제 삼순환에서 배워. 또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자, 일단 다시 봐요. 여기에서는 주민이 입안한다, 입안해달라고 제안한다. 제안한다야. 내용 아시겠어요? 주민이 직접 입안한다, 입안해달라고 제안한다. 입안해달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민이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하면 또 틀린다고. 딱 정해졌어. 네 가지야. 네 가지를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사유가 기지산대로 갈 거예요. 기지산대 이렇게 갈 거예요. 기지산대. 사드 기지 때문에 뭐 문제가 많았죠. 주민이 막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죠. 저쪽에다 하자, 뭐 이쪽에다 하지 말라 해서 제안들을 많이 해요. 기지산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것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일단 따라서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기지산대, 기지산대, 사드 기지산대, 기지산대, 주민의 입안 제한,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에 대하여.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땅이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이 땅이 지금 5만 원밖에 안 가. 그래서 야, 이거 도시지역이 되어지면 내가 상업지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업지역이면 막 5천만 원, 6천만 원 가는데 내 땅을 상업지역으로 좀 바꿔달라 해서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건 없는 거야. 이게 이런 건 없다. 내용 아시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무엇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야. 이게 기지산대. 이 기지산대. 이 기가 뭐냐면 이 내용이요.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기반시설.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 없으니까 분교라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안을 제한한다. 여기 이제 제가 일산에 살 때, 일산에 한 20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주시를 잘 아는데, 저기 의정부 효령역에 가면 거기에 신흥대학이라는 보건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원서만 팔면 건물 한 동씩 지어요. 예, 장사가 잘 됩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게 수도권에 파주 법원리에다가 땅을 사놓습니다. 법원리에. 신흥대학장이. 그래가지고 분교를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흥대학 분교, 그리고 신흥고등학교, 신흥중학교, 신흥초등학교, 신흥유치원까지 거기에 설립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신흥대학장은 파주시장한테 기반시설, 학교죠. 학교에 대해서 이 설치에 대해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기반시설이에요. 이게 기반시설.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구단위예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둘 다 지구단위로 잡아버릴 거야. 지구단위에 대해서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마포구의 연남동에 가면, 연남동인가 동교동인가 모르겠다. 헷갈리는데 또 잊어버렸네. 연남동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도 여기에서 좀 장사 좀 한번 해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보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라고 서울특별시장한테 제안한 사례가 있다. 입안해달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 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두 가지가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 10가지가 다 그런 거냐? 아니, 딱 두 가지만 그래. 이 두 가지만. 용도지구 중에서, 이 용도지구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용도지구 중에서 두 가지야. 용도지구 중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산업유통, 유통개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산업이니까 공업이에요. 공장 들어옵니다. 물류센터 들어요. 창고도 들어오죠. 일자리 창출이야. 내 땅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의 땅인데 거기에다가
뭐 창구도 이렇게 물류센터 좀 만들자, 또는 무슨 뭐 공장 좀 들어앉힐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야. 바람직스럽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해야 돼. 자, 일단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는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냐?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권자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가 원칙적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시장군수에게만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땡에 걸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입안하면 정부한테 이게 제안할 수 있는 거요? 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반영여부 통보가 나오는데, 반영여부 통보는 45일 이내에 반영여부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한 차례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져요.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